오늘 339 오네요. 증권시장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N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도 신고가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이렇게 신고가를 썼고 또 프리마켓은 3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네. 쉬어가는 건가요? 네. 오늘 하루는 좀 3% 밀리면서 좀 쉬어갔긴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제 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오늘 시장도 빠졌잖아요. 네. 시장 빠지면서 뭐 그 차익 실현 좀 나서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그 3거래일만 하락했거든요. 뭐 전거래일 주가 상거래일만 하락했고 그 6월 한 달 상승률 보면 이제 38% 올랐고 올해 네. 들어서는 63% 올랐거든요. 네. 뭐 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1위가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 전날까지 보면 1조 7,100억 원치 이렇게 해서 1위인데 2위가 삼성전자인데 9,900억 수준이거든요. 거의 네. 2배 차이 나는데 네. 지난달에도 보면은 1조 5,500억 원어치 순매수해서 거의 뭐 2달 연속 네. 집중 매수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 주가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200조 넘어섰는데 이게 그 CES에서 그 광로종 CEO가 3년 내에 지총 200조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언제요? 올해요? 저기 CS 작년 2024에서 2024에서 3년 내에 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게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 앞당긴.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보면 이게 그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투심을 자극하면서 했는데 최근으로 들어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좀 관련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도 좋잖아요. 엔비디아가 150달러선 네. 안착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 찍으면서 이제 그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그 뭐 AI 투조 수와 여전히 굳건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AI 반도체 핵심 구성품인 그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공급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로 엮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또 7월에는 또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그 17일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네. 29일에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뭐 그때 또 다시금 또 좀 랠리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FM 가이드, 그 금융정보 업체 FM 가이드가 이제 네. 증권사들 전망하는 실적을 이렇게 좀 추산한 거 보니까 네. 이 분기에 매출액 20조 2,935억 원, 그 영업이익은 8조 뭐 8,30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각각 23%, 61% 증가할 것으로 뭐 집계됐는데 네. 이게 그 환율 하락하면서 이제 환율가가 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컨센서스인 그 매출액 20.2조 뭐 이거 뭐 영업이익 8.8조 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증권사는 뭐 9조 원대까지도 보고 있기도 한데 그 뭐 실적 개선의 이유로는 이제 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 출하 본격화가 되고 있다. 요게 좀 이유인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엔비디아 블랙 울트라향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그 5세대 HBM이 이제 12단 제품의 출하 비중 50% 넘어섰다. 이러면서 1분기가 한 25%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2분기 때는 거의 2배 늘었으니까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그 컨벤셔널 디램 수요도 이제 고객사의 선제적인 재고 비축 수요로 인해 이제 당초 예상보다 좋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반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3분기 한 영업이익이 10조 5천억 원, 그 4분기에 11조 원 정도로 해서 이제 하반기가 2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 5세대 넘어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도 이제 그 지배력 강화가 있으니까 그 네. 점점 영업이익은 늘어날 걸로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샘플 공급도 또 했다고 막 네, 그런 네, 소식도 들렸었죠. 예. 그래서 증권사들이 보면 이게 내년에 그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최근에 목표가 줄줄이 올려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2만 원에서 34만 원대 보고 있는데 네. 이날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36만 원까지 목표가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년에 뭐 HBM 시장 후발주자들 영향력 확대되면서 뭐 네. SK가 뭐 경쟁 강도는 심화될 수 있는데 시장 성장이 뭐 충분히 가파르니까 그리고 선도업체로서 뭐 주도권 계속 유지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그 지금 최근에 올랐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그동안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 그러니까 멀티플 저평가 국면이었는데 오히려 최근 상승이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뭐 주가에 또 좀 더 반영될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정상화를
시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국내 증권사들의 그런 평은 들어볼 수 있었고 최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막 이렇게 연달아 얘기를 좀 내놓는 것 같던데요. 분위기가 어때요? 외국계 증권사는 더 이 규모를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JP 모건 리포트인데 그 SK 하이닉스 2027년 영업이익을 60조 3,070억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평균 전망치 이제 40조 2,200억 정도인데 이게 뭐 대폭 웃도는 수치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그 뭐 JP 모건 또한 이제 내년까지 이제 HBM 뭐 리더십이 유지될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면서 목표가도 한 36만 원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하는 거랑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후발주자들 기술 격차가 크니까 뭐 경쟁사 대비 뭐 제품을 빠르게 준비하면서 4년 연속 뭐 이익 사이클을 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하반기 양산되는 이제 그 고대역폭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가 뭐 웨이퍼당 뭐 22,000달러 뭐 근데 뭐 일반 디램의 뭐 3배에 이르니까 뭐 이런 것도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구조적인 성장도 예상하면서 이제 올해랑 내년 영업이익은 그 38조 원 그리고 뭐 내년에는 46조 원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JP 모건 외 맥쿼리는 90조까지 전망하더라고요. 90조요? 네, 2027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90조 7천억까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뭐 68조 뭐 이렇게 관측하는데 맥쿼리도 그 좀 전망은 비슷합니다. 뭐 36만 원까지 상향했는데 맥쿼리 또한 지금 그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독주가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또 이번 주에 또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시총 200조 원이라는 2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이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신고가 달성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워낙 반도체를 좋아하시는데 또 대장주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그리고 실적 전망까지 박정수 기자와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배 코스닥 어때요? 코스닥은 너무 그냥 다 개별로 봐야 되지만 한마디 평을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만요. 죄송해요. 앉아주시면 그냥 저희 그냥 썰이죠 썰. 네, 저희 그냥 이런 거를 되게 좋게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DC 살펴보면서 하는 유튜브처럼 말씀 좀 한번 해주고 가세요. 정성이죠. 정책 따라가야죠. 정책 따라가니까. 근데 중소형주 장은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대형주 장이니까 뭐 아직 코스닥 1000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시험 볼 때 얘기했던 그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3,000은 이제 넘었고 뭐 3,500, 3,700까지도 막 KB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코스닥 1,000 얘기는 아주 저기에 수면 아래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협회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괜찮아요. 이거 협회에서도 모 협회에서 모 협회에서 그렇게 좋게 당장 협회에서도 힘들다. 코스닥사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뭐 정책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정부의 정책 따라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좀 잘 가지 않을까. 네, 그 뭐 진짜 상법 개정이고 뭐 밸류업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치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온도 차가 조금 더 뭔가 격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관점이 아무튼 궁금했어요. 코스닥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근데 항상 중소형주 장은 그 장이 안 좋을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 대형 주장일 때는 뭐 당분간 이어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